자, 그리고 숙제도 좀, 예, 같이 해주시고. 자, 보시면은요. 아, 여기로 하면 되겠구나. 요거죠, 여러분들. 예,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면 정기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빵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정기예금 통장이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 통장 잔액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정기예금을 줄여야 되겠죠. 1,000만 원만큼요. 그럼 정기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1,000만 원 날린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건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1,086만 원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될 게, 자, 일단 여기가 핵심인데 우리가 내가 이자 소득이다라는 거 이자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예금이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은요, 그 예금 만기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은행이고, 여기가 나면은요, 은행한테 일단 원금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근데 원금 자체는 수익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냈던 걸 돌려받는 건데 그건 수익이 아닌 거죠. 네. 근데 내가 은행한테 지금 이자를 얼마 받았냐면 여기에다가 이자를 86만 원 받았잖아요. 맞죠? 86만 원 받았죠. 원래. 근데 내가 지금 핵심이 요거예요. 뭐냐면 원천징수 소득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자를 받을 게 있었는데 14만 원은 떼이고 나머지 86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자를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자 수익이 원래는 총 100만 원이었겠죠. 86만 원 받은 거는 14만 원 떼이고 받은 거니까 내가 총 받을 이자는 얘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미 계속 말씀드린 법인은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하고 비용을 반드시 총액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총 수익이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은 아예 자산으로 여기 있죠.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줘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했었죠. 원천징수를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낸 거죠. 나중에 어차피 은행이 낼 거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세금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납세금 잡으라는 거예요. 어저께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이 그게 부채면 예수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리할 것이라는 건 해당 자산 잡으라는 거니까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에 선납세금 14만 원을 잡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긴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선납세금 쪽에선 가장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을 빼요. 정기예금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1,000만 원 빼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자산 14만 원 잡고요. 보통예금 1,086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이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뜻하고 성격 반드시 둘 다요. 교재는 33페이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12번이에요. 뭐 12번은 우리가, 자, 12번인데요. 그 12번에 여러분들 혹시 통관수수료 보이세요, 여러분들? 통관수수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입을 하시면 관세 그 세관 있죠. 세관에서 통과할 때 수수료를 내시는 게 통관수수료예요. 통관 절차 거친다 그러잖아요. 통과하는 절차에 따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재고자산을 안 배웠지만 어저께 제가 알려드린 논리로도 풀 수 있어요. 아시죠? 자, 동그라미 12번은 3분만 드릴게요, 시간. 아무것도 안 받으셨죠?
요게 요게 실기. 컴퓨터 키셨나요? 실기 하실 거고, 요거는 계정 과목, 여기다 놓을게요. 이건 계정 과목이고, 이건 숙제. 기출문제 숙제. 일단은 12번 요거고, 일단 분계 먼저 끊어주시면 돼요, 분계. 12번. 날짜 바꾸셔야 돼요, 날짜. 추우시구나. 여기 회사가 있나? 여기 회사가 포맷됐구나. 좀 이따 깔아드릴게요. 자, 그럼 교재는 35페이지예요. 자, 35페이지인데 이건 35페이지를 모르셔도 어저께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푸실 수가 있는데 좀 처음이실 때는 좀 어렵긴 해요. 자, 보시죠. 자, 12번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논리예요. 뭐냐면 회계에서는 썼다고 무조건 비용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해당 자산, 그러니까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쓴 거는 해당 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그 자산 얼마 주고 샀니라는 논리 쓴다고 했었잖아요. 뭐냐면, 자, 여기 우리가 통관 수수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재료가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리 회사의 원재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이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라는 자산을 우리 회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출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라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썼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 개념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썼으면 무조건 비용이라는 생각 정말 버리셔야 돼요. 알죠? 이게 회계에서 제일 힘드실 거예요, 아마. 특히 처음이신 분들. 알죠? 이 개념은 뭐 35페이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적용돼, 회계 쪽에서요. 아셨죠? 꼭.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변의 원재료. 자, 16만 원. 대변의 현금 16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저께 했던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였던 거예요.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자, 됐고요. 자, 이제는 2페이지 가실게요. 자, 2페이지에 20번 별표입니다. 2페이지에 20번 별표. 자, 2페이지에 20번 별표요. 네, 시간은 3분 30초 드릴게요.
도서 출판 배움이라고 쳐보세요. 도서 출판 배움. 좀 느리구나. 뭐야? 사람이 없어? 자, 이제 해볼게. 저기.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전도 이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마 처음이셔가지고 짜증날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재에 있는 데이터 받는 거거든요. 회계 입금을 하셨으니까 아마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보 우리 교재. 나 손질나네. 혹시 그 진료 확인서 제출하셨어요? 갖고 왔어요. 아, 그거 오셨어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일단 분기 끊어서 제가 할게요.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 특히 여기 앞자리 끝에는 잘 안 앉으시다 보니까 좀 컴퓨터가 살짝 느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쪽은 많이 잘 안 앉으세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 급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무직이 어디 있어요? 본사 공장. 예. 질문. 공장 사무직. 본사. 본사 몇 번대 쓴대요? 공장이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예요. 맞아요. 이급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 않나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급여가 여러 가지는 직원급여랑 급여랑 다른가요? 네, 안 돼요. 직원급여라는 개정법은 없어요. 실제 업무에 쓰셔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안 돼요. 되셨구나. 이거를 좀 이따가 같이 해요. 자, 여러분 보시죠. 혹시 개정 과목 가셔서 꼭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밑줄 친 거 그날 밑줄만 쳤다고 의미 없어요. 그 복습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밑줄 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죠? 눈으로라도 보셔야 돼. 굳이 교재 노트에 안 써도 되니까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긴 개정 과목 틀리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뭐냐면, 일단 50페이지입니다요. 저는 50페이지 배우신 적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0페이지 예수금 있어요, 예수금. 자, 여기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사무직은 어디에 있죠? 본사 공장, 사무직. 그렇죠. 본사가 사무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사 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우리가 이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회사의 비용을 급여라고 했었잖아요. 검색하시면 직원급여 있을 건데 직원급여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 시험을 쓰시면 안 돼요. 꼭 배우셨던 개정 과목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800번대 급여고요. 얼마 적을까요? 54만 원 줬죠. 얼마 적어요, 비용? 600 적어야 돼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총 비용이 600만 원, 특히 급여는 회사에 되게 중요한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3대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건비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총 600만 원이 정확한 비용이잖아요. 총 비용. 맞죠? 그래서 급여는 실제 돈 나간 것만 비용이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총 급여는 우리가 600만 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제3자죠. 직원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지금 60만 원은 떼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54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등을 미리 보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미리 예자 받을 숫자 금액의 금자에서 예수금이라고 했죠. 이 예수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세무서에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금, 이 60만 원 예수금이 아마 소득세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안 외우시면은요, 낚여요, 이게. 개정 과목이. 저 소득세를 검색하면 제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뜻하고 성격을 반드시 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뜻은 진짜 뜻이 훨씬 더 중요해요, 뜻이. 아시죠? 왜냐면 예수금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주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뜻을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격은 나중에 외우시고. 네, 그래서 여기 차변에 800번대 급여 600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60만 원만큼 늘려요. 알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540만 원만큼 나갔죠.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계는 개정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그리고 관련된 제가 숙제 내드린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되고, 알죠? 많이 풀어보실수록 감 잡혀요. 끝까지 안 읽어도 문제가 여러분들 내가 이거 대충